자, 녹화 버튼 이제 눌렀으니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월 22일인데, 아따, 진짜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왜? 방송할 때만 되면 요즘에 시장이 이렇게 빠져요. 3주 된 것 같은데? 지금? 그죠? 3주 동안에 제가 방송하는 화요일, 목요일만 되면 시장이 엄청 빠져요. 변동성이 엄청 커진단 말이지. 그럼 이런 날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씨알이 안 맥혀요, 사실. 물론 저희 그 고객분들은 그래도 잘 집중해서 대응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 안에서 성과를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 녹방 보거나 아니면 이제 생전 처음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죠.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실 시장이 빠지고 주식이 밀리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그죠?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해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리 때문에 그래요. 느끼고 계신 그 심리가 바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지금 뭐 정부에서 여러분들 뭐 발표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간 보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한 주 동안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부서마다 뭐 기재부, 뭐 산업부 막 이런 거. 응? 근데 그거를 왜 봐야 되냐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지.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그 정보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 이제 잡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왔는데 테슬라 관련주의 오늘 흐름은 어땠어요? 상대적으로 괜찮았죠. 그죠? 테슬라가 차를 많이 파니까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처럼 정부 부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말 한마디, 아니면 뭐 장관의 말 한마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테마가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왜 갑자기 드렸냐면 그 정부 홈페이지 가잖아요. 홈페이지 가면 홈페이지 조회수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평소에는 한 100개 있으면은 이렇게 주식 빠지는 날에는 뭐 5개 내지는 뭐 2개, 1개 막 이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공부하고 하던 분들도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빠졌으니까 안 봐 그냥 냅두자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알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귀찮고 에이씨 모르겠다 냅두자 하실 생각으로 누군가 이제 전략 종목 있죠? 전략 종목. 그러니까 전략 등록을 한 번이라도 더 하신 분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나 다 힘든 구간이고, 장이 빠지다 보면은 더 뭔가 이제 스스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 뭐 수익이 굉장히 빨리 불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성과물이 한꺼번에 또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든 구간에서 많은 공부를 할수록 내지는 어떤 이야기에 가급적 집중을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성과는 더 빛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말씀 한번 좀 드리면서 방송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투매에 대한 이야기는 시황에 좀 적을 건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항상 진짜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 어떤 자리냐면 투매예요. 투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니. 그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인물 있죠, 김봉현이라고. 그죠? 예. 그 깜빵 가갖고 쓴 글씨를 그 글을 보니까 글씨 잘 쓰더라고요. 와, 글씨 잘 쓰는 분들 보면 부러워 아주 그냥. 아무튼 자, 투매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 투매도 뭐예요? 개인 투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요즘에 그 빅히트, 그죠? 방탄 소속사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35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18만 원, 17만 원, 그죠? 누구는 야 환불해줘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야 무슨 청약해놓고 환불을 해달래, 주식 배수하고 환불을 해달래. 참 진짜
아까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그죠? 그러니까 주식도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야 방탄 무조건 갈 거야 막 옆에서 막 들러리 서갖고 막 예? 분위기 띄워놓고 정작 지들은 쏙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비싸게 팔기 위해서 포장지가 굉장히 좋게끔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과자 제수 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장지는 굉장히 양이 많고 그렇듯하지만 뜯어보니 안에 얼마 없어. 야 씨 먹다 남은 거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정도로 형편없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제수 포장 그거 이제 뭐 오리온도 한때 비아냥 조롱을 많이 당했었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똑같아요. 주식도. 좋아 보이는 주식, 나빠 보이는 주식. 우리는 결국 뭘로 판단하냐? 개인들은 대부분 뭐 시세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지. 시세. 주가가 올라가면 야 저거 좋은 거구나. 주가가 빠지면 저거 나쁜 거구나.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이쁘게 그린다거나 아니면 차트를 안 좋게 그린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들이 공부에 한계가 있고 할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누가 좋다고 해갖고 막 요즘에 막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막 고점에 사고 그 뒤에는 항상 빠지고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밀리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많이 빠지고 이제 나쁜 거는 더 많이 빠지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안목이 중요하고 그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제 전략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제 등록이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야기 좀 드릴 건데, 자 중요한 거 이제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내는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투매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개인들 투매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흔드는 과정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 먹기 위해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나타날 때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일부 종목에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종목을 막 흔들더니 막 개인들이 털리면은 그냥 그 뒤에 막 급등시키는 내지는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시장을 막 흔들어. 시장을 흔들고 어떻게 시장 전체를 급등시키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해서 나와요, 사실. 시장 자체를 해먹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파생 아시죠? 파생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걸 다 할 수 없으면 진짜 여러분들 진정성이 있고 아니면 신뢰도 있게 이야기하는 곳에서 하세요. 그냥 야 급등주 줄 테니까 뭐 급등주 받아보고 이거 무조건 급등합니다. 이거는 절대 아닌 거지 사실. 뭐 맨날 급등하기는. 급등주도 물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칙에 의한 매매를 했을 때 진짜 수익은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간다. 여러분들 항상 주식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주식 한 번에서 인생 바꾸고 싶은 분 오세요. 이런 분들 야 그거 도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 보통 어떤 생각을 하세요? 꾸준하게 수익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물론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꾸준하기가 정말 힘들거든. 꾸준하게 진짜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꾸준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으나 그 목적이 틀어진다. 왜? 본인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황 내용 오늘 내용 간단하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종목 이야기 나누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할 텐데 개인 투매. 자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오늘 투매를 진짜 보였는가? 투매라는 건 개인들이 겁먹어서 물량을 집어 던진 거예요. 야 더 빠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지금 팔래. 근데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출금을 갚아서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진짜 뭐 반대 매매 때문에 매도가 나간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무서워서 팔 수도 있고. 어찌됐건 그게 뭐야? 매도로 나오는 거고 그 매도 때문에 시장은 빠지죠. 하지만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주식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1대1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겠어. 10,000원짜리 주식을 9,000원에 사겠어. 하지만 9,000원에 파는 사람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량은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물량을 받지만 내 물량을 누군가 사줘야 이게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투매라는 거 여러분들 봐봐요. 투매라는 것도 누군가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 때, 그러니까 누군가 집어 던질 때 누군가 그 물량을 받아먹는 거죠. 누가 받아먹겠어? 똑같은 개인 대신 누군가 돈 많은 개인. 똑같은 개인이 아닌 세력, 외국인 내지는
기관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계속 흔들어 제끼고 결국에는 그 개인들이 겁먹을 때, 아니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일 때 투매가 발생. 근데 그 투매에 대한 물량 결국 누가 받아낸다는 거죠. 받지 않으면 왜 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팔고 싶은데 물량을 매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개인들의 투매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요거 추이 한번 간단하게 좀 보고, 요 앞에 보이는 요 내용들 있죠. 뭐 부양식 통과 요거에 대한 거, 요 내용 요거. 근데 이 주제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해하려 들지 않아요. 그냥 저는 올라갈 거 주세요. 그럼 막 사고, 막 샀다가 올라가면 좋은데 빠지면은 막. 그러니까 내 종목도 내가 왜 사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을 막 무턱대고 사는 거는, 그러니까 많이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추천이 나갔어.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를 했어. 오케이. 이 종목은 내가 이렇게 사도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많이 샀어. 근데 손실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무턱대고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영업자들이 그 어디 뭐 가게 구하러 다닐 때 자기 가게도 안 보고 뭐 상권이 어떤지 이런 것도 안 보고 막 가게 계약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결과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유리하게끔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가져가면 좋죠. 자, 오늘 보시면 결국에는 겁에 질린 개인들이,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일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오후장에 여러분들 굉장히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부양책 통과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부양책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준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대선. 근데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을 망하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을 망하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 여러분들 아시죠? 월스트리트. 예,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상징이잖아요, 사실. 미국 3대 지수, S&P, 나스닥, 다우, 상징. 그러니까 그 거리 상징인데, 자, 중요한 거는 그 월가에서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길 희망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월가가. 근데 그 월가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뭐 각자가 이제 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큰 어떤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바이든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을 망하게 할 사람은 없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뭐 신재생은 전 세계 지금 산업적인 변화예요, 사실. 물론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된다면 더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죠? 상대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단기적으로는 구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선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V가 여러분들 브라운관으로 넘어가고, 그죠? TV가 브라운관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PDP, 그 다음에 뭐 LCD, 옛날에 LCD. 그러니까 이거 백라이트 유닛,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빛을 비추는 게 요거는 이제 CCF 형광등이잖아요, 사실. LCD TV라는 게. 그럼 브라운관에서 LCD, 그 다음에 뭐 LED. 근데 최근에 뭘로 넘어옵니까? OLED. 이게 산업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왜? 가성비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싼 거는 또 되게 비싼, 그죠? 화질이 선명하고 전기값이 덜 들어. 그러니까 품질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지. 품질이 좋아지는 건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옛날보다 지금 살기 편하면 여러분들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네?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야, 진짜 세상 살기 편해졌네. 세상 살기 좋아졌네. 그게 뭐예요? 기술의 어떤 발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어떤 정권과 상관없이 그런 기술의 진보고, 중요한 건 신재생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구분이 되지만 결국에는 가야 될 산업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인 거고, 자, 지금 기준점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죠? 대선. 그러면 대선 전에 부양책이 통과되는 것과 대선 이후에 통과되는 것과 사실 차이점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도 있겠지.
저는 2달 뒤에 돈을 갚아야 돼요. 아니면 2달 뒤에 돈을 써야 돼요. 제 돈이지만 써야 돼요. 돈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래 걸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건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잡아드릴 수는 없잖아,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올라갔다 빠져야 또 조정 양호하게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선 전에 부양책이 통과되든 그 이후에 통과되든 중요한 건 부양책은 여러분들 어떻게 통과가 될 거예요. 왜? 통과가 안 되면 이 코로나 시국에서 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지. 그죠? 가뜩이나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서운데 중국한테 주도권을 어떻게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까지 봐야 되는데, 요 이야기까지 하면 오늘 내용이 너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부양책은 지금 결국 통과가 안 되고 있어. 왜? 협상 중이다라고 했는데 통과가 안 돼. 근데 분위기를 만들죠. 뭐 대선 전에 통과되기 힘들다. 뭐 대선 이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같은 나라에서 진행이 될 거고, 누가 됐든 나라가 어려우면 부양책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쓰면은 상대방은 뭐 포퓰리즘이니 뭐니 막 비난을 하지만 결국 국민들한테 필요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시장은 급락했지만 오후장의 분위기가 바뀐 건 뭐냐? 자, 기관들이, 이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장중에 한 1600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어디? 보합까지 올라왔죠. 그럼 기관은 뭐 1600억 오늘 저점 매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판 거랑 산 거랑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 역시 얼마? 1200억, 1400억, 1300억 매도하다가 매도를 줄였습니다. 6, 700억까지. 저점 매수 들어왔네. 야, 그러면 개인만 팔았네. 그죠? 시장이 빠질 때 개인만 매도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그래, 그렇다 칩시다. 자, 코스닥이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이 요즘에 뭐 동학개미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개인들이 힘이, 이게 돈 빌려서 주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어디 뭐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네, 주식으로 흘러 들어갔네. 근데 돈 빌려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멘탈이 좋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멘탈? 아니, 직장이 있으면 다행인데 요즘 상황이 어렵잖아요. 멘탈이 엄청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툼에 나온다는 얘기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도 주식 시장으로 이제 돈을 막 투입을 시키지만 그 사람들도 무턱대고 사진 않거든. 사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신중해요. 돈 많으신 분들이 더 신중하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툼의 상황이 발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개인이 매도하죠. 여러분들, 오늘 종가가 최저점인데 오늘 개인들이 어디 가장, 그러니까 많이 사다가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해버린 게 요 최저점 라인이야. 이게 지금 보시면 툼이에요. 근데 규모를 보니까 얼마? 300억에서 400억이에요. 오늘 지금 장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은 저점에서 한 800억 정도 물량을 샀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지수 반등 안 나왔죠, 여러분들. 지수 반등 안 나왔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물량을 쓸어 담았는데 반등이 안 나왔어. 기관들이 매도를 더했어. 근데 막판에 누구예요? 개인도 팔았어. 그 물량은 누가 받았어? 외국인이 받았어. 개인들이 무서워서 팔았네요. 기관도 어쩔 수 없이 팔았네요. 근데 외국인이 받았네요. 외국인들이 결국에 이렇게 흔들어 제끼더니 물량을 다 받았네요. 근데 코스피는 기관도 샀지만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개인들이 매도를 시작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선물도 동향 볼게요. 그러니까 수급을 볼 거면 이런 내용을 아시는 게 여러분들 좋아. 차트 좋아하시죠? 차트. 그죠? 어디 넘어가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어디 깨지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별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거래가 뭐 터지면 좋습니다, 아니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차트는 좋아하시지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그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있죠? 아침에 사다가 팔다가 다시 샀네. 근데 이게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 시장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선물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해외 선물, 그죠? 해선 거래해보신 분 어때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가 이 선물이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 누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보시면 10월달 있죠. 요만큼 어때? 선물 팔다가 다시 거둡니다. 아니구나. 스타트 이전부터 거둡니다. 매수인데 오늘 장 빠지는데도 선물 매수예요. 뭐 시장을 일단 어디 위로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은 제한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횡보해주거나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빠지지만 않아도 어차피 갈 종목들은 가게 돼 있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기관들이 팔고 파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집어넣어줬다 다시 먹고 집어던졌다 다시 먹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 시장이 급격하게 밀리는 거잖아. 근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오늘 누가 샀어? 개인 말고 다 샀어요. 물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코스피는 회복을 했지만 코스닥 거의 저점 마감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오늘 담보 비율 못 채우면, 그러니까 신용 미수 스탁론 담보 비율 못 채우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 또 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 세력들이 지수를 빼잖아요. 그러면 안 땡겨줘요. 왜? 땡겨주면은 그 담보 비율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나오게끔 컨트롤을 하는 거지. 왜? 회복을 안 시켜주면 최저점 마감이면 담보가 안 돼서 그냥 뭐 다음날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 생각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여기 어떻게 8월 이후에 이렇게 지금 올라오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인데 지금의 수급의 문제는 기관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외국인도 일정한 방향성 없죠. 횡보 상태. 근데 기관들만 계속 팔고 있어.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사면 급등이고 조금이라도 팔면 급락이죠. 기관들이 팔 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예민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크게 지금 문제가 없다. 선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선물 방향성 노란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3월 달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사니까 진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수 방향성이랑 같잖아. 근데 최근에는 시장이 밀리는데 오히려 사죠. 그럼 시장이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때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 매도 없이 현물 사고 선물 조금만 사주면 급격하게 땡겨진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아직은 포기하긴 이르다. 근데 시장은 포기하긴 이른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오늘 투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도 코스피 여러분도 어떻게 돼? 차트가 안 좋아요?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 오늘 차트가 별로입니까? 네? 오늘 코스피 차트가 별로예요? 야, 이거 하락 차트인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판단하기 애매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박스권이 유지는 되고 있네요. 큰 그림에, 그지? 이러다가 땡길 거면 그냥 양봉 하나 나고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그죠? 뭐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으로 매수해준다라는 건 아직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이 저는 힘들었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센데 코스닥만 작살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흔들어서 뭐 하는 건데? 털어먹을 사람 털어먹는 거라고. 근데 꼭 그러니까 터는 거가 무조건 그 이유가 100%는 아니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털고 가자 이거죠.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털고 가자. 여러분들이 서울 살다가 부산에 놀러 갔어. 근데 부산 사는 친구가 친한 사람이 있어. 부산 사는 친구가 친구 만나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똑같아. 악재가 나온 마당에 어차피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한번 털어주고 가자. 개인 털리나 안 털리나 보자. 근데 그 개인이 어떻게 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털리는 흐름이 오늘 지금 발생이 된 거고, 근데 그저께 지금 이 흐름들이 나왔어요. 사실 그저께부터 흐름들이 나왔는데 빠르게 반등했죠.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이때 잡아드린 게 뭐 YG엔터예요. 근데 사실 YG엔터가 어제 조금 올랐다가 그러니까 어제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탄력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오히려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매수했던 자료는 여러분 동일하잖아요. 이게 사실상. 그지? 그러니까 개인들 투매 나올 때 잡으면은 막상 그 자리에 사놓고 보면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다가 조금 멈췄지 기관들이 조금씩 들어와. 근데 기관들은 이때 엄청 팔더니 이때 조금씩 들어오네. 왜? 기관들이 다른 기관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근데 이제 그때 신나게 팔더니 이제 다시 사네. 그래서 얘는 이제 안정화되면 어떻게 급등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때 툼에 나올 때 잡은 자리와 지금 자리가 큰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개인 툼에 나왔을 때 뭐 41,800원 이하에 41,800원 이하에 만약에 100% 몰빵을 했다.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얼마? 41,700원이네? 100원밖에 안 빠졌네? 아니면 그 수준이네? 어떻게 변동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개인 툼에 나올 때 뭐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물리는 자리는 아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뭐다? 반등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자리가 지금 자리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위기는 안 좋은 거는 당연하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여러분들 매매를 항상 거꾸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저점 매도 고점 매수. 그죠? 왜? 고점 매수를 한 이유는 뭔데? 가는 게 왠지 더 갈 것 같거든. 그죠? 올라가는 게 더 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다가 물려버리니까 어떻게 폭삭 주저앉으면 손실이 극대화되는 거고요. 그 손실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그 종목에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에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덜덜 떨리지. 그러다가 시장 조금 빠지고 흔들어 제끼면 어떻게 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백날 드려도 누군가는 진짜 그래 홍준봉가님 이야기대로 한번 버텨볼게요. 내지는 한번 그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귀가 닫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만 갖고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결과가 보통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니까 모든 게 사실상 굉장히 상대적이고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물량을 많이, 그러니까 진짜 좋은 주식인데 물량을 못 가졌어요, 여러분들. 봐봐, 진짜 좋은 주식인데 물량을 가져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쉽게 그냥 IPO, 그러니까 요거 그냥 빅히트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이어가고 우리가 종목 이야기해요. 봐봐요. 13만 5천 원이 공모가고 얘가 고점이 얼마? 35만 1천 원입니다. 따상을 갔어요. 그죠? 따상을 갔습니다. 35만 1천 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 자리에 샀다는 얘기죠. 오늘 얼마예요? 18만 원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50% 가까이 밀렸다. 누가? 빅히트가 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1억 여러분들 청약해도 어디? 한 2주, 3주 받는데 그럼 얼마? 13만 5천 원짜리 2주, 3주 받는다고 인생이 바뀌어? 아니잖아. 그죠? 그럼 1억 넣는데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따상 가면 얼마나 좋아. 진짜 돈 많은 사람 돈 엄청 많이 벌 거고 누구나 다 또 주식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쉽게 지금 수익을 안겨주지 않아요. 이 부분들도 사실. 이런 거 막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요. 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애들, 외국인 오늘 보니까 뭐 3,300억 현금화 차익하고,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죽 써서 개 준 거지 사실. 예?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더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좀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저점 매도 안 해야 되고 고점 매수 안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대주 3억 요건이나 최근 환율 급락 호재 요거는 환율 올라가면 좋습니다. 왜? IMF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차익이라는 건 5월달에 여러분들 5월부터 지금까지 얼마 100원 빠졌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따지면은 8% 정도 절상이 일어섰습니다. 뭐가 원화가.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들이 원화 들고 있었으면 얼마예요? 8% 앉아서 수익 본 거지. 근데 주식이
삼성전자가 밑에서 한 15% 올라왔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합산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뭔데? 주가 15% 플러스 8% 23%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환율 급락이 사실 너무 빠르게 환율이 급락하는 건 안 좋거든요. 하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뭐 환차 이익이 커요. 앉아서 8%. 근데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몇백조, 500조라 그랬죠? 500에서 얼마? 아니다. 600에서 700조라 그랬지. 자, 지난 시간에. 그러면 600주에 8%면 얼마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차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안화 강세죠. 내년에도 제가 잠시 후에 뉴스 올려드리겠지만 내년도 중국이 치고 나갈 거예요. 위안화가 셀 거고 환율이 우리나라가 강할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대주주 3억 자격 요건은 연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사실상 가족 다 하는 거는 좀 오바스럽고 지금 3억도 저는 좀 오바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반대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 사실. 근데 요것 때문에 최근 시장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대주주 3억 자격 요건. 그러니까 특정 종목 하나 3억 갖고 있으면 대주주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족들 포함해서 들고 있으면 대주주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가족 말고 개인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 한 종목 3억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 웬만한 개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격 요건. 근데 이게 지금 대주주에 올해 포함이 돼도 4월부터예요. 1월에서 어디 3월까지 매도. 1월달에 3월달에 매도하면 이건 비과세. 대주주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비과세고 4월 이후에 매도하는 물량에 있어서 과세. 22에서 33 과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금이 무서워서 여러분들 물량을 던졌어. 종목은 좋은데 아씨 내가 세금 때문에 물량 던졌어. 그러면 종목이 좋으면 누군가 또 사겠지. 그죠? 그럼 그건 빠질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건 뉴욕 증시지 대주주 3억 자격 요건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다.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떻게 망칠 수 있다. 왜? 들어올 자금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돈 많은 애들이 대주주 요건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들어가. 야 내가 수익 받으시 세금 많이 내네. 에이씨 안 해. 이래 버리면은 그건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폭락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왕 어차피 분위기를 만들 거면 돈 많은 사람 들어오면서 막 시장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 거래도 막 급등시키면서 거래대금도.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보다도 폭락은 아니지만 제한적이다. 없었으면 더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 짚어볼 거 없습니다. 다 짚어드린 것 같아요. 통과? 됐고요.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자 요거까지 이야기 드리고 뭐 시장 요거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차트는 오늘 안 볼 거예요. 요거까지만 이야기 드리고 종목 이야기 합시다. 전략 종목 이야기 해야 돼요. 오늘은 평소보다 종목이 조금 더 있어요. 왜? 시장 빠지면 살 종목이 많아. 근데 이게 항상 현실은 거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돈이 있어서 많이 사시는 분들, 많이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누군가는 또 자금이 넉넉치 않아서 많이 못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조금 더 평소보다도 몇 종목 더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장이 변동이 나오잖아.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식해 보신 분들. 그때 이제 헌법재판관이 발표를 할 때 그러나 할 때 쑥 빠지고 그러나 하니까 어떻게 반등 나오다 또 빠지고 보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탄핵되니까 어떻게 급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2016년 똑같이 쳤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폭락했어. 근데 그 뒤에 바닥 잡더니 어떻게 급등 신고가 찍었잖아요. 지금 그죠? 올해 9월달에. 그 다음에 언제? 브렉시트. 영국이 원래 EU에 포함이 됐는데 야 내가 나갈게. 야 EU에 나 못 살겠다. 나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나 나갈게. 이러고 브렉시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막 엄청 시장 빠졌어요. 근데 이거 이제 투표하는데 국민투표 이제 할 때
예,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막 날짜 가까워지니까 변동성 커지고 하니까 막 시장 빠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결국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비슷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심이 문제지 막상 현실에선 별거 아니다라는 거지. 9.11 테러도 버틴 게 전 세계 증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겁내지 마시고 계좌가 좀 밀려 있더라도 아니면 조금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이런 분위기 드물어. 왜? 항상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주가는 어떻게 싼 거고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막 좋고 막 돈 벌었다는 사람이 옆에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비싼 거예요. 그때 사시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사실상 유리한 거지 원래 따지고 보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양책 통과라는 것도 이 부양책 통과라는 것도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근데 경제가 어려워.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부양책 안 써?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대선 끝난 뒤 아닌가요? 그럼 대선이 끝나도 뭔가 다른 수단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양책 통과 우려감. 그럼 부양책의 기준점이 언제라 그랬어? 대선이냐, 11월 3일이냐, 이후냐, 아니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왜? 결국엔 코로나가 해결 안 되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이제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할게요. 종목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시장의 결론은 뭐예요? 개인 투매 나왔으니까 뭐 매도 자리 아니다. 뭐 홀딩 내지는 매수 자리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야기 좀 드릴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크게 우려감을 갖지 말고 오히려 환율 때문에 내년 증시가 더 크게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차익이라는 거 무시 못해요. 우리가 뭐 서학개미 얼마 전에 뭐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유튜브 많이 보니까 저는 알파벳 주식을 살래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산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수익일까? 아유 절대 아니지. 왜? 주가도 빠지지 환차 손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마이너스 10% 얻어 맞았어. 근데 환율이 마이너스 8%야. 그럼 뭐 이 사람은 앉아서 20% 손실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는 이것만이잖아. 그죠? 여기서 근데 증권사가 또 띠가지. 달러로 거래해서요. 달러를 어디 원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 또 내죠.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사면 수익 많이 보일 줄 알았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 환율.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중국이 중요해요.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안화나 중국 증시를 해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이 작업을 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뭐 그 국가부도회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그거 보면 미국이 좋게 보이지 않죠, 그죠? 결국에는 헐값에 다 사들였고 그 기회를 만든 게 미국이고. 시장이 그때 아주 폭락을 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힘든 분들이 계시단 말이지. 근데 똑같아. 금융시장 개방하면은 나중에 해먹기 위해서 지금 개방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 외국인이. 그 외국인이 누군데? 미국이잖아. 중국한테. 그럼 위안화 해먹고 중국 증시 해먹고. 근데 만약에 얘네가 해먹을 생각이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같이 따라가라고. 그럼 같이 따라갈 때 우리는 뭐 한다? 수익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 요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시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벌써 5시 10분이에요. 아무튼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끊질 못하네. 자, 전략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가 이제 여러분들 영향력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알파를 써야 되는 이유 분명히 뭐 지난 시간도 이야기 드렸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정 배제, 그죠? 감정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장중에 대응할 수 없을 때 나 대신 얘가 해준다. 나 대신 얘가 일을 해줘요. 알바생을 고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한 종목 몰빵하는 거는 저는 글쎄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목 몰빵을 했어. 그죠? 100% 몰빵을 했어. 몰빵이 왜 위험하냐? 라면 그러니까 이게 초보분들한테 진짜 위험해요. 몰빵이.
그러니까 소 뒷걸음치다가 뭐 운이 좋아서 뭐 개구리 잡는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 주식하시면 절대 안 돼. 왜? 벌었다 까먹어요. 나중에 문제라고. 벌었을 땐 기분 좋지만 까먹고 하다 결국 계좌 깡통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조금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 종목을 100% 몰빵했을 때 내 종목이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100% 몰빵했어. 근데 하이닉스가, 내가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는 횡보인데 하이닉스가 막 10% 올라. 그러면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배가 아프잖아. 그죠? 야, 나 내 거 삼성전자 몰빵했는데 내 거는 보합인데 쟤는 10% 올라? 아, 짜증나.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이닉스가 더 할 것 같으면 내 거 팔고 이거 산다고. 초보일수록 그 생각이 강하고요. 경험이 많은 분들도 이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한 종목 몰빵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못 버텨요. 그럼 항상 내 종목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털린다고. 이거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는 그러면 50개 종목 50개 사서요. 하루에 한 4개에서 5개 장 좋을 때 내지는 뭐 10개 매도 낼 수 있게. 그러니까 매도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서 매도가 항상 돼서 순환할 수 있게. 왜?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잖아. 계좌도 고이면 여러분들 썩습니다. 순환이 안 되는 계좌는 썩어버려. 오케이? 그래서 차익되는 종목들이 계속 생길 수 있게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사놓겠습니다. 그 전략대로 가실 거면 여러분들 알파가 진짜 좋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멘탈이 못 버틴다니까. 삼성전자 샀는데 안 가. 근데 하이닉스는 옆에서 10% 올라가고 더 할 것 같아. 그럼 사람 심리가 어때? 이거 팔고 이거 사요. 그러다가 항상 실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남의 덕이 계속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갈아타면은 고점에 물려갖고 얘 또 손실 보지 갖고 있던 거 그때 올라간다고. 그게 엇박자라 그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요즘 시장의 변화가 왜?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진짜 시장에 어떤 고수거나 이러면은 괜찮지. 근데 선수들도 매매 안 했으면 안 했지 종목의 어떤 변동을 여러분들 짚어내기 힘든 장세예요 지금은. 사실상 장이 어려우니까 저는 왜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고수들도 예측을 못 하니까 매매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면 차라리 고수잖아. 근데 매매를 안 한다라는 건 뭐 제대로 짚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변동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포착할 수 없게 캐치해낼 수 없으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걸 뿌려놓고 여기서 뭐 싹이 나서 그 싹을 이제 딱 따서 드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사실. 그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아 맞아, 내가 들고 있다가 다른 종목 가고 내 거 팔고 그거 샀는데 그거 물린 적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 몰빵하고 비중을 압축하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수익을 잘 보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항상 매수하고 어떻게 계속 올라가야만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냐고.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1억만금을 줘도 그 사람 돈이 아깝지 않을걸? 근데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안타깝게도.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워렌 버핏보다 돈 더 빌 게이츠보다 돈 더 많이 벌어갔을걸? 아무튼 종목 이야기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알파 우리가 전략 등록 해야 되는데 종목 이야기를 할게요. 자, 링크제니시스라고 하는 종목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차익된 종목이 있어요. 그동안에 뭐 명문제약,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죠. 동원수산, 파세코, 골프존, 그죠? 옛날에 다 파세코 얼마 전에 얘기했지 이거 급등 나왔네. 골프존 그것도 오늘 차익됐어. 차익돼가지고 이것도 오늘 또 짭짤하게 장 빠지는데 수익 실현했잖아요. 수익 실현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날 수익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사실. 수익 실현됐으면 뭐가 생겨? 현금이 있잖아. 그럼 오늘 현금 그러니까 빠진 종목이 훨씬 많은 날이니까 살 종목이 그만큼 많은 거지. 자, 링크제니시스 전략 등록할게요. 링크제니시스 7,300원.
여러분들 AI 반도체라 그러는데 MPU라고 있습니다. MPU 관련주가 링크제니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발표한 게 얘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AI 반도체 아마 뉴스 기사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관련주가 뭔데? 링크제니시스 7,300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XM이라고 하는 종목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거 아직 매도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물론 저점 매수 하신 분들은 물량이 나갔을 수 있다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다시 뭐 4,000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요거는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고객사로 있다. XM.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그 뭐야 비트코인 관련주 많이 올랐지. 근데 비트코인 관련주 올라가면 꼭 같이 올라가는 게 그거예요. 사실 보안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잡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덧붙여 주는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슝 날아가는데 뒤에서 뭐야 바람이 불어주면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XM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 그러니까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보안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산업의 특성상. 애초에 성장 산업이고 애초에 위치가 좋고 애초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인데 그런 것들이 더 조금 좋게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권주 여러분들 전략 등록 한번 해봅시다. 증권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 지수 가면 증권주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배당 많이 줘. 돈 잘 벌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그죠? 자, 유진투자증권 4,000원. 증권주는 대부분 고배당이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뭐 이베스트 투자나 메리시존쿰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래량이 없는 데들이 배당이 세요. 예. 아시겠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NH투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요즘에 옵티머스랑 또 연관이 돼 있고 해서 좀 괘씸죄가 좀 대신증권이 배당 많이 주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얘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 하긴 하는데 대신증권 우선주 이거는 배당 한 8% 주거든. 7, 8%. 대박이지. 아무튼 일단은 유진투자증권 4,000원 등록하고요. 여러분들 이베스트 투자 요걸로 갈게요. 이베스트 6,150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증권주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치로서도 괜찮아요. 왜? 차트 모양도 괜찮고 주가도 싸고 지수 올라가면 증권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왜? 그동안 못 간 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존에 강했던 게 조금 더 밀리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게 반등이 조금 세지는데 중요한 거는 배당 플러스 지금 그냥 종목만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도 좋은 게 증권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비중을 그러니까 전략 등록하실 때 5%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애초에 조금 나는 배당까지 받아볼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조금 더 사셔서 평소보다 비중을 조금 더 담으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배당 받을 거면 여러분들 배당락 지나야 되니까 12월 넘어야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배당 받으면 야 그럼 7%면 많이 주네. 야 나 그것도 받고 주가도 오르면 좋겠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기분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그래야 어떻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베스트 이렇게 좀 가도록 하고요. 자, 메디아나 16,300원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메디아나. 그 환자 보호 감시 장치. 요거 지금 개발하는 업체인데 요거 지금 FDA 승인 난 게 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저께 상한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다가 오늘도 반등시도 나오다 밀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꾸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탑재 환자 감시 장치 FDA 인증 완료. 요즘에 또 그런 뉴스 막 서서히 나오잖아요. 코로나 시국에서 간병인이 없으면 감시 장치가 또 있어야 사람 돌볼 때 좀 수월하다. 그래서 수요가 좀 증가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디아나도 이슈로 보면 좋고, 이제 일단 뭐 단기로도 괜찮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을 아시고 매매를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죠? 이게 뭐 하는 데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게 뭐 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 계실 거고,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전략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1% 샀고 2% 산다든가. 그죠? 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초보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수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현업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게 시너지예요 사실. 자, 이렌텍 6,000원. 이렌텍 6,000원. 이렌텍은 매매할 때마다 수익인 것 같은데 아직 매도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흐름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니까. 자, 텔레치스 12,800원. 칩스앤미디어 1,800원. 같은 결사죠. 자회사가 칩스고 모회사가 텔레칩스예요. 이건 AI 반도체랑 연관이 있고요. 자율주행이랑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한샘은 단가가 좀 높은데, 한샘 같은 경우 오늘 저점 얼마? 102,000원에 101,000원 잡겠습니다. 101,000원. 101,000원 전략 등록. 현대리바트 가겠습니다. 현대리바트 흐름 좋네요. 요건 16,000원 잡을게요. 실적이 워낙 좋아. 실적도 좋은데, 그럼 부동산 경기랑은 밀접하게, 물론 부동산 경기랑 연관이 없다 이건 아니지만 인테리어 관련주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여러분들 뭐 그냥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집이 더 생겨야 되는 건 아니고, 요즘에 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자, GST라고 하는 종목인데 16,600원 가겠습니다. 반도체 장비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다른 쪽으로 연관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요거는 유해가스 제거업체, 칠러업체,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주는 이제 그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장비.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스잖아요, 그죠? 큰 그림으로 보시면 주가가 오른 뒤에 박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워낙 낮아요. 실적은 좋은데 시가총액이 낮아서 이것도 괜찮다. GST. 자, 팅크웨어 다시 가도록 할게요. 팅크웨어 지난번에 또 매매하신 분들 수익 실현 잘 되셨을 텐데, 요거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많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 내비게이션 업체잖아요. 팅크웨어.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내비게이션 그 지도가 자율주행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여기구나, 이게 여기구나.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련주,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라며.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9,700원에 팅크웨어 예약 등록할게요. 사실 시장에 빠지면 살 종목이 진짜 많아서 오히려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거 사는 거 아닌가요? 라는 조금 불안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에 빠지면 가격이 싸니까 살 종목이 많아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애초에 우리의 전략이 어떤 건지 기억을 하시고 그 전략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가. 근데 움직여야만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셔야 그게 유리하다. 자, 다음에 요거 한 종목 더 할까요? 한국금융지주. 증권주를 한 종목을 좀 더 할게요. 한국금융지주는 72,500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 근래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수 올라도 좋고 그거 올라가서 또 기대감 생길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여 열하나 열두 열세. 유니캐스트 레고큰 바이오 트레이징텍스 게임 컴퍼니 KKG 케미카 에디테크. 자, 3강 MNT 가겠습니다. 전세계 해상풍력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 15,000원.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많이 올라와서 이거 내일 우리나라 시장 갭 상승 나올 수도 있겠거든. 근데 갭 상승 나오면 요게 아마 매수가 안 되는 종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왕 밀린 김에 더 빠져줘야 여러분들이 싼 값에 사주기 좋거든요. 근데 사실 내 갭 떠갖고 막 2, 3% 아니면 그 이상 올라와 있는 거를 굳이 막 따라 붙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약간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종목이 많은 분과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새롭게 대응하는 분과 그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너무 비싸게 사면 오히려 리스크를 떠안는 거거든. 그렇죠? 두산 퓨어스에 갑시다. 수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연료전지입니다. 배기가스가 없는 게 수소에너지잖아요. 연료전지, 연료전지가 있어야만 수소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산소랑 수소랑 결합해서 수소를 만들잖아요. 산소 수소 결합하면 뭐 물이 되지, 그죠? H2O. 자, 근데 이제 두산 퓨어셀 46,500원 전략 등록합니다. 자, 몇 시? 5시 28분이네. 저는 나중에 분명히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고 보거든요. 왜? 네이버가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웹툰 사업이기도 해요. 그죠? 요즘에 웹소설 웹툰 많이 보시는데, 그럼 당연히 그 섹터도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잘 버티다가 좀 많이 밀렸어, 사실. 그래서 뭐 DNC 미디어가 오늘 10% 빠지다가 지금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점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쓸어 담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하고 우리가 차트 중요하긴 한데 그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 진짜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웹툰 많이 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 때 유튜브 보고 자거나 아침에 유튜브 보고 일어난다거나 그럼 당연히 구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웹소설이나 웹툰이 추가가 된다면 웹툰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키라디 스튜디오, 미스터블루, DNC 미디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세 가지 다 전략 등록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네이버가 1등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지금 비상장이잖아. 근데 지금 그거를 떼내서 또 상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카카오도 지금 있고 웹툰 관련주 지금 자리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미스터블루 10,000원 요거는 이제 전략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지만 그 세 종목도 여러분들 추가로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물론 단기적으로도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미스터블루 어디 갔어? 봐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쌍바닥 찍고, 그럼 쌍바닥 찍고 지지선 구축했으니까 어디 21선 얼마 1,300원. 그럼 3%에서 많게는 어디 전고점 11,000원까지. 그러니까 3%에서 대략 한 7, 8%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목표치인 거고 사실. 단기적인 목표치가 이제 그건 건데 저는 이제 그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큰 그림.
그것도 이제 같이 보실 분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여덟, 열여섯. 하나만 더 할까요? 네,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천보라고 하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업체예요. 요즘에 차트는 형편없습니다. 예. 근데 요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흐름을 좀 더 관찰하고 싶어요. 예. 요거 이제 탄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142,000원에 전략 등록할게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시장 이야기 좀 드렸는데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그냥 개인 투매 나왔습니다. 개인 투매 나오면 뭐예요? 매수 자리입니다. 내진 보유 자리예요. 매도 자리 절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 핵심 포인트죠. 그죠?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그게 봐봐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오늘 지금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스닥 선물 개선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개인들만 불쌍하다니까. 지금 보시면은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몇 시에요? 15시 30분 그죠? 요때 끝나고 어떻게 올라가죠? 이게 폭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1,620에서 지금 11,620, 660이 됐어요. 얼마? 40%. 그럼 아까 빠지던 게 다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한 0. 얼마? 4에서 한 0.3 정도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갖고 만약에 오늘 미국이 올라서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내 갭 뜨거든. 그렇게 되면. 그럼 오늘 매도한 개인들은 뭔데? 손실이지. 그럼 오늘 매수한 기관 외국인들은 수익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좀 알고 대응해야 돼, 사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빠졌으니까 불안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들을 옮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뭐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내용 좀 면밀하게 기억을 하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그래도 뭐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요. 힘든 구간이지만 집중하면 여러분들 성과가 어떻게 빨리 내 걸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바로 마칠게요. 네.